1028은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지분법하고 이제 연결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분법도 이제 우리 그 관계기업이 우리 결생기에 다를 수가 있어요. 결생기에 다르면 연결하고 똑같습니다. 3개월 이내. 이건 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유사한상에서는 유사한 회계정책을 해야 된다. 어떤 게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큰 거 하나 좀 놓쳤는데, 1028건 아닙니다. 1028호에 지분법 관련된 우리가 회계 처리 절차, 이런 게 이제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1010호, 1010호 아니, 기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연결재무제표를, 1010호 맞는 것 같아요. 연결재무제표를 우리가 중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누적적 우선주도 있으면 누적적 우선주하고 우리가 자본 보통주하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구분해서 따로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연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우선주가 있으면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지분을 달리 관리한다. 이 하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연결은 그 부의 자본에 대해서 종속기업이 자본 잠식되면 우리가 인식하죠. 부의 자본 인식합니다. 인식하지만 우리가 지분법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서 이제 그 음수로 인식하는 게 좀 그러니까 중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된 상태, 관계기업의 자본이 0보다 작아지면 우리가 지분법은 좀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기업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 투자 지분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인식을 중지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연기된 거고 미인식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지 회복됐을 때 미실은 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부터 지분법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으로 보통주에 대한 투자자산금액 초과 인식되는 손실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청산 시 상하 우선순위와 반대. 상하 우선순위의 반대로 투자지분 중 보통주와 다른 구성원에 적용한다. 그 순서 이렇게 하나 정도 이제 우리 그 이론 문제를 대비해서 이 지문 정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분법이 이제 연기하로 감시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해서 기업은 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해 지급해야 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한다. 원래 중지가 이제 그 일반적인 건데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약정이 있죠. 주중한 약정이라든지 뭐 기업가하고 약정이 있어서 연기하로 감수돼도 어떤 추가적 의무가 있다. 법적 의무, 의제 의무가 있으면 우리가 손실과 부채로. 그러니까 투자 주식은 0이지만 여기 손실과 부채로 우리가 인식하라는 겁니다.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때,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죠. 자본 잠식을 회복되는 경우, 그때는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인식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미인식했던 금액을 초과할 때. 무슨 자본 잠식한 상태에서 인식 금액이 이제 500이 있으면, 이 피투자회사가 이익을 내 지분율 곱한 이익이 한 700이었어요. 700이면 700에 대해서 지분법 이익 700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지분법 이익 200으로 700에서 500을 뺀 200으로 인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인식했던 손실을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네, 선수한 차선입니다. 선수한 차선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연결은 영권이라는 특정 계정이 새롭게 드러나지만 우리가 투자 주식, 지분법, 관계기업에 대한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주식은 영업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업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주식에 대해서 그 손산 차선을 하는 거예요. 영업권은 별도 하지 않고 투자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는 지분법은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데, 재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죠. 재무 상태를 반영하는 게 이제 지분법이니까. 반영하는데, 우리가 그 손상평가를 굳이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손상이라는 건 이런 거죠. 손상이라는 건 뭐냐면,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지만, 손상징후가 일어나면, 이제 자산을 더 감액시키잖아요, 우리가. 거의 확실하니까. 마찬가지고, 점점 우리가 그 피투자회사가 이익이 안 나요. 이익이 안 나면 자본 잠식이 예상되고 손상징후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이미 투자자산 쪽으로 이미 감액 떠는 겁니다. 이미 감액 떠는 거예요. 그런 징후들이 있으면. 그리고 회복되면 다시 한입잡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주식도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 그런 절차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실 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순투자의 추정 미래 현금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 투자자산은 손상된 것이고 손상 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주식도 우리가 그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 그리고 영업권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영업권하고 우리 지분법하고 이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상되었다는 손상되었던 객관적인 증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만 인식하는 게, 그러니까 지분법이 그 회사의 순자산 변동을 인식하는 게 이제 지분법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손실이 계속 나고 있으면 이런 손상 차손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기업이 이제 재무적 어려움이 있거나,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채무적 불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러면은 남은 자산을, 투자 주식 자산을 더 감액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영업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영업권은 우리 지분법 할 때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죠. 연결 쪽은 투자 주식이 없으면 영업권을 분리해서 인식하는데, 우리가 지분법은 영업권을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을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자산 손상에서 영업권 손상 검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따로 하지 않고 투자 주식에서만 그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 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건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서는, 그러니까 연결과 자산 손상의 영업권, 투자 주식 안에 있는 영업권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순자산 투자의 사용가치가 해석 가능해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 자산 손상 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용가치를 결정하는 거고, 관계 공동기업에 대한 또 해석 가능해. 그걸 또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각 관계 기업, 피투자 회사별로 평가를 해야 되죠. 자산 손상 차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우리가 그 1028호 투자 주식 중에서 손상 차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1036호를 준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1028호에 손상 차손이 일부 있어요. 손상 차손 어떻게 하라.
얘를 먼저 하는 겁니다. 얘를 먼저 하고 이쪽에 없는 규정에 대해서 36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1016호하고 1028호에 있는 손상 차선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별도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에는 관객이나 공동기업의 투자를, 별도 재무제표, 이게 별도, 1027호가 이제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별도 재무 분단 10회 따라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요거, 1027호 가면 별도로 하겠지만, 이게 별도 재무제표인데, 별도 재무제표, 우리가.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관계기업 원가법을 씁니다. 원가법. 원가법으로 처리했어요. 무조건. 근데 일부 근데 이 1027호가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약간 현실 반영해서 지분법도 이제 허용해 줍니다. 지분법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1027호의 그 문단에 따라서, 문단 뭐 이쪽 10대겠죠. 문단에 따라서 관계기업은 우리가 지원법을 하겠다. 그러면 1028호를 적용하는 거예요. 1028호에 있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원법 기준서를 적용해서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지원법에 대해서 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원법에 대해서 좀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 마치고, 지원법은 다시 정리해드리면, 최초 인식할 때 영업관하고 영업관 매수 차익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지분율 증가 때하고 똑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분법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분법, 지분 평가를 해줘. 지분 평가 할 때는 순자산 변동이 하나 있고, 순자산 변동은 이제 기타 포괄로 가는 게 있고, 단기 손익으로 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거래를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라는 표현을 쓰죠. 배당이죠, 배당. 배당할 때는 투자 주시를 없애주고, 현금은 인식해주고, 받은 것만큼 줄여주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중단, 우리가 그 지원법을 이제 그만하는 경우. 지원법, 그러니까 유의적 영향은 상실이라고 표현했었죠. 처분했을까요? 처분이 났잖아요, 일반적으로. 처분할 때 우리가 이제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상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실할 때는 우리가 이제 처분 손익을 인식하죠. 처분 손익을 인식하고, 마찬가지로 기타 포괄 손익을 제거됩니다. 기타 포괄이 제거돼요. 똑같이 처분하니까 지분이 감소할 때도 처분 손익을 인식하고 기타 포괄이 제거됩니다. 이때는 이제 근데 매각 비율만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처분하기 전에 우리가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되죠.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게 있고, 분류되지 않는 거 있고, 분류되지 않는 거는 여전히 지분법을 하고, 매각 예정 분류가 된 거는 그 매각 예정 기준서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이내에 보통 하니까, 유동자산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좀 여전히 비유동이고. 근데 매각 예정인 걸 했는데, 매각을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소급해서 얘도 지분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것도 하나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을 갖고 있으면 지분법으로 평가 안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선택.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분법은 상당히, 연결도, 최근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지분법도 이제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에서 이제 그 예전에는 지분율 변동에 대해서 금감에서도 이제 크게 이제 감리에서 크게 지정 안 했는데 최근에 나온 걸 제가 보니까 그 지분율 변동, 지분법에서도 이제 지분 변동에 대해서도 이제 감리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은 이제 지분법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것을 기업들에게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공동약정 보겠습니다. 공동약정. 예전에 이제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를 했던 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 이제 자원, 투자할 때.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많이 하죠.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를 할 때 가장 큰 거는, A라는 게 있어요. A라는 게. 우리가 이제 회사를 설립하잖아요. 회사를 설립하면 자산가 있고, 큰 개념이 이겁니다.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어요. 자본이 이렇게 해를 세웠으면, 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분을 하는데, 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얘를 설립하는 A라는 걸 하나 세우는 거예요. A라는 걸 하나 세워서, 여기다 우리가 투자해서 얘를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얘를 통해서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분을 갖는 거죠. 지분을 갖는 거기 때문에 순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산부채 각각의 우리가 지분 비율대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뭐 A 사업장은 네가 이고 B 사업장은 네가 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부채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직접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경우 하나, 이렇게 하나 갖는 경우 하나 있고, 자본에 대해서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요 개념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공동약정을 좀 들으시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약정의 유형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공동지배력은 앞서 1028호에서도 그 약간 개념이 나왔고, 지금 공동약정의 유형에 대해서 나왔고, 공동약정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공동영업이냐, 공동기업이냐에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공동영업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순자산 쪽에 우리 관여하는 것들을 기업이라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이건 공동약정 적용 범위는 간단히 공동약정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동약정에 대해서는 약간 시험 문제까지는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시험 문제, 계산 문제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외 시험에서. 그렇지만 이제 개념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론 문제를 1028호하고 같이 관련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약정은 둘 이상. 이상입니다, 이상. 그러니까 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이 하는 거예요, 둘 이상. 그러니까 셋도 될 수 있고, 넷도 될 수 있고, 다섯도.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 둘 이상 하는 게 이제 공동약정의 개념입니다.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호하는 약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지배력이라는 거는 같이, 전체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전체 동의. 당사자들의 전체 동의가 필요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공동지배력입니다. 그래서 공동약정은 계약성 약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정의 공동지배력, 이렇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거나 공동기업이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산부채 구조,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냐면 공동영업인 거고, 순자산에 대해서 갖고 있냐 그러면 공동기업인 겁니다.
공동지배력은,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뭐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 있지만,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 우리가 결정할 때,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뭐 주주 전체가 아니라, 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력을 공유하는 특정인이 뭘 못하는 거죠, 특정인이 있으면 연결하고 종속하는 거죠. 종속지배 관계고, 특정이 못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전체 동의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게 공동지배력. 그래서 좀 설명이 나온 거, 요때 이제 8번 문단 보시면,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 집단은 약정의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기 항상, 여기 나오죠. 항상 같이 행동해야 할 때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누군가가 지배하고 있으면 지배종속 관계로 연결해야 되는 거고, 특정 한 명이 지배할 수 없는 상황. A와 B, C, 얘가 30%, 30%, 40%, 있으면, 이렇게 두 개든가, 이렇게 두 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공동지배력을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동지배력을 가졌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동지배력의 이제 개념입니다, 개념. 그래서 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셋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11번 문단 보면 이제 공동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과 공동약정에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들을 구분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이렇게 해서 100%인데 이게 아니라 A, B, C, D가 있으면 30%, 30%, 30%, 20%다. 그럼 얘는 굳이 필요 없죠. 얘는 굳이 필요 없는 애예요. 얘는 굳이. 이런 애들이 공동약정에는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를 보이지 않는 당사자. 이렇게 좀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공동약정은 다 A, B, C가 참여했지만 공동지배력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약정에 참여하는 사람과 공동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는 다르다. 공동약정. 참여자하고 공동 지배력, 보유자하고 다른 개념이다. 이거는 우리 실무지침이라든지 그쪽에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좀 상당히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1028호에 더 초점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번 문단. 14번 문단이 좀 중요한데, 이제, 공동약정으로 인해서, 어떤 A라는 기업을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뭘 하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권리와 의무에 따라서 이제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영업은 자산의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자산 부채에 초점을 둬서 하는 거예요. 자산 부채에 초점을 둬서 하는 게 우리가 공동영업입니다. 공동영업. 공동기업은 그 자산 부채 아니라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자산 부채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 맞추면 공동기업이 되는 거고, 이쪽에 초점 맞추면 공동영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영업이 되면 이 지분만큼 내가 땡겨는 거야. 이 자산이 예를 들면 이제 매출 채권이 10,000원이면 내 지분이 30%다. 그러면 3,000원만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거예요. 연결은 10,000원 인식하는데 우리가 공동 영업에 대해서는 여기 3,000원만큼 인식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사 중에 일부 공동 영업을 갖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회계처리하는 회사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뭐 낯선 건는 아니다. 실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 영업 같은 거는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 자산 부채를 내 지분만큼 인식하는 거예요. 지분만큼. 연결과 다른 거죠. 연결 시체 입장이기 때문에 100% 인식하지만 공동영업은 내 거. 각각의 이제 누구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주인이 지분만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영업. 회계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를 어떻게 하냐? 이때, 공동영업은 그 자산부채 키예요, 자산부채. 자산부채에 자신의 목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산부채. 그 다음에 수익 비용도 내 지분만큼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똑같아요. 회계처리는, 공동기업에 이제 자산이 있고, 그 공동영업에 이제 부채가 있고, 부채를 인식한 만큼 투자 주식이 있을 거잖아요. 투자 주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투자 주식. 이렇게. 사라지는. 연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연결은 빚집의 지분이 있지만, 우리가 공동영업에 대해서는 이제 빚집의 지분을 인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영업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1103호의 기준서를 적용하는 겁니다. 1103호.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했으면 영업권을 인식할 거고, 일반적으로 영업권을 인식하겠죠. 그 다음에, 싸게 인식했다면 영가 매수 차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집의 지분만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비집의 지분. 공동영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분에 대해서만 인식한다. 이거를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공동기업 보겠습니다. 공동기업은 우리가 순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순자산. 그러니까 공동기업은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하고 의무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영업은 우리가 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부채에 기속이 없는 거예요. 기속이 없고, 이 자본에 대해서만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주식, 지분법, 회계 처리하고 거의 유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을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우리가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회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었고 앞에 있던 조인트 벤처
거의 이제 이런 쪽으로만 회계 처리하는 식으로 이제 된 때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동 조인트 벤처가 이런 식으로 자본에 대해서 참여하는 형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설계를 하면 우리가 투자 주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자산 부채에 대해서 조인트 벤처에 대해서 자산 부채에 대해서 일부 인식하고 일부 인식하는 그런 회계 처리했다가 이게 이제 개정됐거든요. 개정되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개념이 바뀌어서 설계를 바꾼 거예요. 설계. 그러니까 회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를 통해서 어떤 설계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끔 좀 구조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회계처리가 심플해지니까 회계처리가 심플해져서 우리가 지분법 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약정도 공동기업으로 가면 1028호를 적용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별도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 할 때,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동기업의 지분을 이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는 거는 각각 자산부채, 아까 제가 지웠는데, 자산부채에 대해서 지분만큼 내가 인식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기업을 하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약정 쪽은 이제 간단히 좀 봤습니다. 공동약정 쪽은. 공동약정은 크게 영업과 기업이 있다. 기업이 있고, 공동기업은 우리가 1028호 지분법처럼 회계 처리한다. 이제 여러분도 이 개념을 알면 되고, 공동영업은 자산부채를 직접 인식한다. 자산부채를 지분일 만큼 우리가 직접 인식한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